자, 일단 1문단 가보자. 자, 1문단에서 키워드가 뭔 거 같아, 대략적으로? 저장물의 청작성. 그렇지, 저작물, 그리고 저작물의 창작성. 그치? 자, 그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으려면은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라는 개념이 뭘까? 이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자신의 개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창작성이라고 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적 약간 그런 거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 되게 재밌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작권 같은 경우는 약간 되게 뭐 특히 유튜브들 사이에서도 저작권 얘기 많이 하고, 그쵸? 뭐 가수들 사이에서 저작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자기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 표절 처리가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다음 문단. 다음 문단은 키워드가 뭘 것 같아? 자, 근데 2차적 저작물이 뭐래? 원 저작물을 변형시켜서 작성한 거를 바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2차적 저작물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우리가 궁금해진 건 이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지 않니? 그치?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안 그래도 나옵니다. 자,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자. 2차적 저작물, 이게 되려면은 원래 있던 저작물과 유사해야 된대. 당연한 얘기죠, 그죠? 유사해야 된대. 그래야 2차적 저작물이야.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질감을 가려라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해야 된다. 원작과 유사성을 유지하되 거기에 자신의 개성을 담은 게 뭐다? 2차적 저작물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다음 같은 경우는 2차적 저작물의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 돼요. 만약에 개념이 이해가 안 간다면 예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 당연히. 그렇지? 자, 다음 문단 가보자. 여기서부터. 만약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 유사성을 찾을 수가 없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은 걔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뭐다? 독립? 그렇지, 독립 저작물이야. 알겠지? 자, 그다음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알아본 대표적인 키워드는 두 개네요. 2차적 저작물, 독립 저작물.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2차적 저작물과 그 독립 저작물,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뭐가 있대? 그렇지, 시장적 경쟁 관계. 뭐와? 원저작물과 경쟁 관계가 있는지 그 여부를 따지는 거야. 자, 뭐가 경쟁 관계 있고 뭐가 경쟁 관계 있지 않대.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저작물은 경쟁 관계가 있고 뭐가? 원저작물은 아, 뭐가? 나 못 들었어. 2차 저작물. 그렇지.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어요. 하지만 독립 저작물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노래 중에서도 약간 리메이크된 노래가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지? 그렇다면 만약에 2차적 저작물이 더 좋을 경우 사람들은 이거 대신 당연히 이거를 선택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과 원저 저작물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야. 어렵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음 나글에서 이제 조금 학생들이 조금 헷갈렸을 거야. 자,
여기 앞부분에서 키워드가 뭔 것 같아? 누가 봐도? 저작자의 저작 인격과 지적 그치? 일단은 먼저 저작권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지? 그쵸? 자, 저작권은 뭐래? 뭐 네가 아는 개념이죠.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 그치? 자, 그리고 이 저작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인격권과 재산권을 나눌 수 있대. 그렇다면 이 인격권과 재산권이라는 게 뭘까? 자, 인격권이란 뭐래? 말 그대로 인격적 권리래.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격적 권리는, 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고 양도가 불가능해. 그리고 저작자가 죽으면 소멸해. 알겠지? 자, 이 다음을 한번 잘 읽어주셔야 돼요. 저작자가 사망한 뒤라도 그 유족 등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가 있대. 그렇다면 유족들이 취할 수 있는 명예회복 조치는 뭐가 있을까? 이게 있대요. 만약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사가 아직 살아 있었을 때, 만약에 이걸 이용했을 때 저작 인격권에 침해가 될 행위를 했을 경우, 그래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거 이해가 돼? 그래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줄게. 혹시 모르니까.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란 어떤 경우에 시행이 됐냐? 만약에 저작자가 살아있는데, 저작자가 살아있는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 저작물을 이용했어. 근데 그 이용한 행위가 그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야. 그런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그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렇지, 저작 인격권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겠니? 당연히 인격권 얘기해줬으니까 재산권 얘기해주지 않을까? 이와 달리 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역시 재산, 그 저작권과 관련된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 봐.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해? 양도가 가능해. 그치? 그리고 일부 양도도 가능해. 일부 양도도 가능해. 그렇지. 일부 양도가 가능해. 뭐가? 지적 재산권이다. 선생님, 인격권과 재산권의 차이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양도가 되냐 안 되냐. 자, 여기서부터 키포인트야. 여기 문단부터. 미리 스포부터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틀리신 이유는 뭐냐면 키워드를 헷갈린 거야. 저작권이라는 키워드와 이 작성권이라는 키워드를 헷갈린 거야. 알겠지? 여기 넋이 나갔어. 그래?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자. 저작권 침해 사안은 지적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예요. 자, 무슨 권리를 반영하는 것 중 하나라고? 이거는? 그래. 저작재산. 그렇지. 지적 재산권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이다.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것 중 하나예요. 알겠지? 빨리 얇아가지고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도 안 보인다.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는 또 뭐래? 자작물 작성. 그치, 2차 저작물 작성권이야. 2차 저작물 저작권이 아니라. 키워드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저작자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누가? 여기서 말하는 저작자는 어떤 저작자야? 원저작. 그렇지. 아하. 원저작자가 2차 저작 작성권도 갖는데 2차 저작 작성권이 뭐겠니? 2차 저작물 작성.
그렇지. 그거를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작권이라는 엄연히 다른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더 읽어보자. 만약 누가 원저작물의 저작자, 그 원저작자 허락 없이 원저작물의 일과야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물 작성에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다? 저작물 작성권 침해. 왜? 왜일까? 안 봐. 아니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누구한테 있어? 원자 작성. 원저작자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침해하는 거야. 뭘 침해하는 거야? 작성권을 침해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자, 그렇다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써져 있는 부분 봐봐.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자, 누군가가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어. 그렇다면 그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다뤄보자는 거야. 답은 뭐래? 받을 수 있대요. 있대요. 그죠? 즉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만들어지면은 저작권은 존재하는 그렇지. 누구한테 존재한다? 2차 저작자에게. 그렇지. 2차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한테 저작권은 보호가 된다는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지? 한마디로 원저자의 허락 없이 약간 편곡을 했어. 그렇다면 뭐는 침해하고 뭐는 침해하지 않은 거야. 이제 작성권은 침해했지만 이제 저작권 그렇지. 작성권은 침해했지만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지. 그지? 뭐 법 제도가 이렇대요. 신기하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알았어요. 자, 하지만 아무래도 작성권은 없으니까 작성권은 원저작자한테만 있으니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하는 것은 결국 뭐다? 그 원저작자의 당연히 권리를 침해하는 거겠지. 왜냐하면 작성권이 없으니까. 원래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그치? 그래서 원저작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 한마디로 딴지갈 수 있다는 소리야. 얘가 내 허락 없이 2차 저작물 만들었어요 라고 딴지갈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하자? 허락받자. 원저작자한테 허락받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원저작자가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은 자, 여기서 퀴즈 갈게요. 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가 가능할까? 아까 이제 2차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거는 저작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나라에 양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완벽합니다. 저작 재산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가 가능한 거야. 알겠지? 이게 그거야. 키워드와 키워드의 관계. 알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문단인데요.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2차 저작물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겠니? 또 다른 2차 저작물이. 아까 그렇지? 2차 저작물에 대해서 또 변형시킨 거를 바로 2차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이런 또 다른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은 원 저작물의 2차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건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만 알아두실 수. 허락까지니까 어, 이제 원저작자에게도 허락을 받고 그렇지? 이제 2차 저작물 제작자에게도 허락을 그렇지. 그렇지. 까지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런 말투들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도 한번 가보자. 16번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자, 17번.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1번 저장인격권은 저작자 사무실 유족에게 양도되어 보호받는다. 왜 틀려?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어. 그렇지, 저작 재산권만 양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틀린 거고요. 자, 2번 자,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 저작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 맞아요, 틀려? 아니, 왜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은 원 저작자고, 그렇지, 원 저작자인데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2차 저작권 저작물의 저작자예요. 그렇지, 원 저작자는 2차 저작물에 대해 작성권만 가져요. 저작권은 2차 저작자. 그렇지, 그 편곡한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렇지. 자, 2번이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저작권과 작성권을 헷갈렸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지? 3번 원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그래서 2차 저작물을 얘기하는 거겠지? 2차 저작물은 독재물에 가깝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독재물에 가깝더라도 글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글 속에서 밑줄 한번 그어봐 지금. 유사. 글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밑줄 그어봐. 아, 근대 소설을 현대 풀이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저작물의 독재물에 가까운 것으로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어? 어디죠? 원저작자의 독재물에 가까운 아, 그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오른쪽 메뉴. 오른쪽 맨에 있습니까? 그렇지, 맞아요, 잘 찾았습니다. 복제물에 가까운 것이라도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알겠지? 복제물에 가깝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조금만 헷갈리면 무조건 글 속에서 다시 한번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어디서 함정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자, 4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유사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약간 글 속에서 있었죠. 이것도 만약에 유사해 보이더라도 자기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거라면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글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자, 5번 2차 저작물 작성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일단은 재산적 이익을 보호. 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뭐에 해당한다? 저작? 원해요. 그래서 저작 재산권에 해당한다 그랬잖아.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작 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5번 같은 경우는 뭘 알아야 됐던 거야? 작성권과 저작 재산권의 관계를 알면은 바로 딱 고를 수가 있는 그런 문제. 역시 키워드 간의 관계 문제이지. 아시겠습니까? 잘하셨어요? (19번은) 넘어갈게요. 한번 가볼까? 네. 아니, 제가 보고 할게요. 뭔 뜻이야? 아야, 가 어딨어? 동그라미 가. 쭈쭈. 위에 있니? 예. 있구나. 자,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왜? 그 이유를 물어본 거야. 네. 2차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 1, 2, 3, 4, 5번 중에 뭐가 가장 적절할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뭘 물어보고 있니? 2차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저작권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 저작권이 뭐야? 글 속에 있어요. 저작권이 뭐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그렇지, 한마디로 자신을 표현한 창작물이야. 그렇지? 자, 그리고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비해서 어떤 경우에 2차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 이제 유사성이 있으면서 유사성이 있으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어 있어.
다시 한 번이다. 알겠지? 그렇다면 19번 같은 경우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였냐?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2차 저작물이 뭐였지? 저작권이 뭐였지? 이 두 개를 앞에 문단을 고려해가면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20번 같은 경우도 약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요. 자, 여기서 A가 나오고 B가 나와요. 한마디로 A가 B의 노래를 편곡했대요. 자, 그렇다면 원조 작자는 누구겠니? 여기서 나오겠니? 먼저 나왔어요? 자, A가 B의 노래를 편곡했대. 원조 작자는 누구겠니? 당연히 B 아니야? A는 당연히 2차 저작물이야. 그래서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다음 사례. 자, 여기서 CD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CD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C는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았고요. 그것을 사이트에 올렸대요. 그런데 D라는 사람, 이 D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한글 자막을 작성한 D.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야. 이 D는 원조 작자의 2차 저작 작성자야? 아니면 또 다른 2차 작성자야? 2차 작성. 왜요? 왜냐면은 원래 영어 자막이 있는 게 원저 작성. 그렇지. 영어 자막을 번역해서 한글 자막을 작성한 게 2차 저작. 그렇지. 한마디로 D는 원조 작자가 아니라 2차 저작자야. 알겠지? 그리고 C는 그렇다면 또 다른 2차 저작자겠지. 여기 3차 저작자라고 할게요. 어? 그러게. 그게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그치?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 옳은 거 고르는 거니 틀린 거 고르는 거니? 틀린 거. 틀린 거 고르는 겁니까? 오케이. 자, 1번. B는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맞아요. 여기서 다 낙히 틀려. 왜? 2차 저작권은 2차 작성자한테 있다고 했잖아. 네. 그렇다면 원저 작자가 가지고 있는 건 2차 저작물 작성권이야? 아니면 2차 저작권 재산권이야? 아니 2차 저작물 작성권이야? 아니면 2차 저작물 저작권이야? 원저 작자가 가지고 있는 거. 원저 작자요? 원저 작자가 작성권. 그렇지. 작성권이 있는 거지 저작권은 가지지 못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인 것이다. 아시겠죠? 2번.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군. 물론 저작권은 별도이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소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3번. 기존 바이오 영어 자막을 원저 작물로 볼 수 있겠군. 너무나도 맞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자, 4번. A는 C와 달리 2차 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거겠군. 맞아요, 틀려요? 아, 이거 기억나요. 4번하고 5번하고 고민했어. 아, 그래요? 그래서 3번, 5번에 아무래도 많이 헷갈렸죠?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네, 맞았어. 아, 진짜? 오. 자, A는 C와 달리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건 맞아요, 틀려요? 요것도 봐야겠고 요것도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찾아보자. A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한 거 맞아, 틀려? A는 맞아요. 맞아요. C는 어때요? 아, 아니에요. C는 없어요. 오케이. 왜요? C는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냥 불법하는 거죠, 불법. 불법이 아니야. C는 불법인가? 잠깐만. 다시. 불법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불법이네요. 불법이니까 저작권을 침해한 건지 작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5번은요. B와 D는 모두 2차 저장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거겠군. 틀려요. 왜 틀려요? 왜냐면은 B는요 작성을 침해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D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게 아니라 침해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답은 5번인 것이다. 알겠지? 잘하네. 진짜 잘하네. 기본 개념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보고 있네요. 보니까. 알겠지? 좋습니다. 21번 맞았니? 너 이거 틀리면 혼난다. 틀린 거 같아. 아니 왜 다들 이런 걸 틀리는 거야? 어려운 거 다 맞아놓고. 이런 게 어려워. 자 이거는 별도로 질문 드릴게요. 철학 지문이 어렵게 나오면 진짜 못해요. 맞아요. 처음에 어렵게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던 거 같아요. 어. 기억이 안 나.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에리 프롬이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니? 독일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약간 사랑이냐 소유냐라는 책이었나? 소유냐 사랑이냐 약간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약간 고등학교 때 한 번 봤었는데 내용을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거기 뭐 책 안 나옵니까?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맞아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리히가 독일식 성이거든요. 아 그래요? 오 그것까지 몰랐네요.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제 말씀드리자면 에리 프롬이 행복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치? 자 일단은 다음 문단 보니까 에리 프롬은 인간의 본질을 뭘로 파악했대? 이성이라고 파악을 했대. 그리고 그에 따르면은 인간은 불안과 고독을 항상 느낀다고 해. 그치? 왜 인간은 항상 불안과 고독을 느낄까? 일단은 자기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세계와 합쳐지려고 해. 그래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불안과 고독을 느낀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뭐 어떤 실존 형식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 생각, 감정, 행동이 결정이 된다. 한마디로 얘가 말하는 사고, 감정, 행위는 뭐야? 인간이 세계와 합일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키워드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소유적 실존 양식. 자, 소유적 실존 양식이 뭐냐? 일단 실존 양식이 뭐라 그랬어? 실존 양식. 사람들이 세계와 합일하는 과정. 그 중에 하나가 실존 양식이야. 그리고 이 실존 양식, 그 과정에 따라서 아까 뭐가 결정된다? 생각, 감정, 행동이 결정이 된다. 그치? 자, 그렇다면 이 소유적 실존 양식은 이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관계가 있대요. 소유적 실존 양식은 자신의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 즉, 욕망이 충족되는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낀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경쟁의 욕구, 폭력의 욕구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충족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일으킨대요.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가 많이 가져도 이걸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더 생긴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최소한의 소유를 보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은 소유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하지만 그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어렵지 않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키워드가 무슨 키워드였어, 동현아?
소유적 실존.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존재적 실존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치? 자, 존재적 실존 양식은 그렇다면 뭐냐? 이거래. 세계와 일치해지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생산적으로 사용한다. 자,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래요.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것들이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생산적이라고 얘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몇 시까지 하세요? 오늘 아마 3시 반까지 할 것 같습니다. 3시 반? 네, 오늘 좀 일찍 끝나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딱 꺼주세요. 아, 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데, 그렇지? 그리고 남들에게 호의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도우려고 한대요. 그 굉장히 올바른 방법인 거죠. 아까 그 소유적 실존 양식에 비해서, 그렇지? 자, 여기까지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 한편 이 프롬에 따르면 이 두 실존 양식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과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게 쉬워요. 소유적 실존 양식이 만약에 이거에 따르는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거야. 반면에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추구하는 정말 자기 수양. 자기 수양.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약간 고전시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 속세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약간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뭐요? 너 집중 안 하고 있었지? 뭐가 기억? 속세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 이거 고전시에서도 있었잖아. 넘어갈게. 유교? 넘어갈게요. 알려주세요. 자, 시주의 좀 펴보세요. 집에 가서. 아니 뭔지 알려주세요. 시조. 뭐요? 도산 12고. 도산 12고. 그래서 그게 뭔데요? 있잖아. 그 자기 자신을 닦기 위해서 학문 수양을 하리라. 내가 잠깐 눈이 멀어가지고 속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속세에 눈이 멀었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한 학문을 하리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화는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화했을까? 뭐 얘가 바라봤던 문제는 뭐겠니 이것들? 사람들이 너무 소유적 실존 양식에 너무 따른다. 그치? 그래서 방법은 뭐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변해야 된다. 에리 프롬의 입장에서 사회가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와 규범에 따라서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에리 프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실존 양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뭘 바꿔야 된다? 사회 구조를 변화해야 된다. 왜? 사회 구조 자체가 뭘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해가니? 뭘 바꿔야 된다? 그렇지, 사회를 바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혁명가예요. 혁명이라는 뉘앙스가 좀 그렇지 않니? 자, 22번 같은 경우는 쉬워요. 만약에 약간 별도로 틀리신 분들 있으면 댓글이나 카톡을 활용해 주시고요. 자, 23번 한번 가볼게요. 자, 23번의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A와 B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약간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A는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프롬은 뭐뭐라고 이야기를 했대.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간 어떤 느낌의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쵸? 자, 그다음 그것들이 선택지에 있는지 한번 가보자. 1번
소유물은 소유가 있는 동안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제공함으로. 여기서부터 틀렸죠.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앞부분부터 틀린 거야. 자, 2번. 삶의 영역이면 기본적인 소유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자, 여기까지는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대로. 어디 있어?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지. 하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는 욕망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지. 이것만큼 완벽한 답안이 없어요. 답 2번이야. 알겠니? 네. 물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선택지 5번까지 끝까지 다 읽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24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어요. 다만 조금 디테일을 요하는 문제인데, 자, 기억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기억니은이 뭐니? 응. 그거니 소유. 소유 존재. 아, 소유 존재 그거구나 역시. 자, 소유 존재. 글씨가 왜 이래? 소유 존재. 이것도 답만 말씀드릴게요. 뭐 1, 2번 다 너무 쉽고요. 3번.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에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왜 틀릴까요? 고쳐보세요. 1번이요? 아니야, 3번이야. 너 집중 안 할래? 3번이요. 왜 틀렸어요? 고쳐보세요. 결과물을 생산. 어떤 점에서 틀렸어? 결과물이 아니라 결과물은 소유적 실존 시간. 밑줄 한번 쳐보세요. 어디에요? 어떤 거? 이게 틀린 이유를 글 속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그렇다면 글 속에서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사인의 사람을 일단 존재적 실존 양식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문단을 먼저 보면 되겠지, 그치? 선생님, 존재적 실존 양식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거 맞다며요. 그다음 선택지 3번이 왜 틀립니까? 선택지 3번 다시 한번 읽어봐. 모르겠어. 틀렸냐고요? 생산적이 아니잖아요. 생산적인데요? 결과물.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이라는 건 뭐래? 결과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선택지 3번에서는 뭐래? 결과물을 생산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결과물 때문에 틀린 거야. 그거를 놓쳤으면 멘탈이 터졌을 것이다. 답이 없는데? 이러고, 그치?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워드와 키워드의 관계 한번 잘 봐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면, 자,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 실현된 상태가 덕이며 그 덕이 구현된 상태가 행복이다. 한마디로 무슨 소리야? 쉽게 말해서 이성과 덕과 행복이 다 같다는 소리야. 알겠지? 다 같은 놈이라는 소리야. 자, 행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뭐? 감각적 욕망이 충족.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해진대. 근데 그 행복은 장난이다. 일시적이고, 그렇지. 그리고 지나칠 경우 거부감. 왜 너무 배부른데 기분 나쁘잖아. 토할 거 없고, 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두 번째는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복이다. 약간 어떤 사회적인 약간 그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하면은 사람이 거기서 또 행복을 느낀대.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행복을 느낄 때 인간의 덕은 뭐 훈육을 통해 개방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자, 세 번째. 이성적 사고. 자, 이성적 사고를 통한 행복은 얘 입장에서는 최고의 행복이래요. 그죠?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네요. 뭐 좀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적인 행복. 너무 추상적이에요. 읽어봐도 그지? 자, 어쨌든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인간이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뭘 다 해야 된대?
이 세 가지를 다 구현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행복이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덕의 실현이 습관화됐을 때 도달할 수 있다. 자, 어떨 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떨 때? 덕의 실현이 습관화. 그렇지. 한마디로 이것들이 다 습관화였어. 그렇지. 반복되었을 때, 습관화되었을 때 행복이지. 알겠지? 그리고 인격적 성숙에 따라서 평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들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자, 1번. 프롬과 보기는 모두 인간의 행복은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맞아 틀려요? 자, 보기는 어디 있었어? 보기요? 보기 속에서 이 내용이 어디 있었어? 아 사회 영향. 보기 속에서. 두 번째. 그렇지. 그 부분이 있었죠. 인간은 사회를 떠나면 행복할 수 없다. 반면에 프롬은 이 얘기가 어디 있었어? 프롬이요? 행복이요? 그렇지. 프롬도 인간의 행복은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그 글 속에 어디 있을까? 사회 구조 바꾸기. 그렇지. 사회 구조와 규범에 따라서 이 양식이 결정된다. 알겠지? 맞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한마디로 역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둘 다 사회와의 영향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네. 그치? 자, 2번 한번 가보자. 그렇다면 프롬과 보기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지면서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았군이라고 돼 있어. 자, 다시 정리.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지면서 사회 변혁을 이끌어야 된다. 왜 틀렸을까? 2번이요? 네. 봐봐. 사회적 변혁. 보기에서는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그랬니? 보기가 없어서요. 그렇지. 보기에는 사회적 변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 어떻게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이 세 가지 습관화된. 그렇지. 이거를 습관화시켜야 된다. 사회적 변형과는 얘는 관련이 없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야. 단순하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크게 보지 않을게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고1, 9월 모의고사 해서는 일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